안녕하세요. 이번 사람 사는 이야기는 결혼 생활 30년이 넘은 중년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미정의 눈이 떠졌다. 30년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내려왔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정해철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다. 미정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익숙한 손놀림으로 밥솥에 스위치를 올렸다. 어제 저녁에 미리 씻어둔 쌀이 물을 머금고 있었다. 곧이어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멸치를 우려내기 시작했다.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다. 전북 군산의 오래된 항구 마을에 자리한 이 집은 미정이 25세 시집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이었다. 벽지는 여러 번 바뀌었지만 부엌의 구조는 그대로였다. 가스레인지 옆 타일에는 기름때가 누렇게 앉아 있었고 싱크대 모서리는 세월의 흔적으로 둥글게 달아 있었다. 여보, 밥 했어? 침실에서 해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정은 대답 대신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다. 물론 밥을 했다. 31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했다. 몸이 아파 누워있던 날에도, 아이들이 열이 나서 밤새 간병을 했던 날에도 응, 곧 차려줄게. 습관적으로 나온 대답이었다. 미정은 찬장에서 접시를 꺼내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김치, 나물, 계란 후라이. 해철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채워진 상차림. 그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언제부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식당 일이 있어 미정은 아침을 거르는 날이 많았다. 해철과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미정아, 양말 어디 있어? 세탁기 위 바구니에 있어. 내 셔츠는? 다림질에서 옷장에 걸어뒀어. 아침마다 반복되는 대화였다. 해철은 항만관리직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통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다. 자신의 양말이 어디 있는지, 셔츠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관심이 없었다. 그냥 있을 거라고,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정이 운영하는 미정인의 밥상은 항구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다. 주로 부두에서 일하는 인부들과 공무원들이 찾는 곳이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쉬는 날 없이 문을 열었다. 미정은 혼자서 주방을 책임지고 서빙도 하고 계산도 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맛있네요. 제육볶음 좀 더 주세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면 미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그녀가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니라 미정인의 밥상의 사장이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면 해철은 이미 TV 앞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곤 했다. 퇴근 후에 여가는 그의 몫이었다. 미정에게는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너무 피곤해서. 에이, 그래도 밥은 차려줘야지. 해철의 말에는 악의가 없었다.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아내니까. 여자니까.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미정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다.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살았다.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는 것이 여자의 역할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도 쉴 틈이 없는 자신과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는 남편. 이 차이가 당연한 걸까? 변화의 신호는 큰아들 민수가 결혼을 앞두고 나타났다. 30을 앞둔 민수는 예비 신부를 집으로 데려왔다. 수줍은 미소를 짓는 예쁜 여자였다. 간호사로 일한다고 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어머니 음식 솜씨를 자랑을 많이 해서 기대하고 왔어요. 아이고 뭘. 그냥 먹던 거나 해줄게요. 미정은 며느리가 될 여자를 위해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과 김치. 식탁 위가 가득 찼다. 와,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요리를 너무 잘하세요. 우리 엄마가 요리는 정말 잘해. 아버지도 그러시죠?
민수가 아버지를 쳐다보며 맞장구를 쳤다. 해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 30년 넘게 해봤는데. 우리 집 음식이 최고지. 대화는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민수는 예비 신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결혼하면 집 가까운 데서 살려고 해요. 둘 다 일을 하니까 집안일도 나눠서 하기로 했고요. 그때였다. 해철이 끼어들었다. 뭔 소리야? 너도 남자인데 집안일까지 왜 해? 그런 건 아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 요즘은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집안일도 같이. 아니야. 밖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서까지 뭘 해. 여자가 집 지키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살아왔고. 미정의 젓가락이 멈췄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31년. 하루도 쉬지 않고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밤새 간호했고 해철의 회식이 있는 날엔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거였나? 여자니까 당연한 거였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예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여자가 집 지키고 남자가 돈 벌어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해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듯이.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십 년간 가슴속에 쌓여있던 말들이 터져나왔다. 당연해. 정말 당연한 거야?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이 미정을 쳐다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는 게 당연해.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고 와서 또 집안일하는 게 당연해. 당신은 퇴근하면 TV 보고 맥주 마시는데 나는 언제 쉬었어? 미정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해철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에게는 정말로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갑작스럽지 않아. 30년 동안 참아온 거야. 내가 로봇인 줄 알아. 내 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나도 사람이야.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와 예비 며느리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다. 엄마, 진정해요. 아버지도 나쁜 의도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쁜 의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생각 자체를 안 해본 거야. 나를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있어야 하는 존재로만 본 거라고. 해철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우리 나름대로. 당신 나름대로지, 내 나름대로가 아니야. 미정은 냅킨으로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나? 그녀의 입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 나왔다. 자신도 놀랄 만큼 선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로. 나 이혼할 거야.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다. 갈비찜에서 나는 김만이 조용히 피어올랐다. 31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소리가 미정에게는 마침내 자유를 향한 첫 걸음처럼 들렸다. 이혼 선언 후 일주일이 지났다. 미정은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을 넣고 집을 나왔다. 31년을 함께한 공간을 뒤로하는 일은 생각보다 담담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다. 마치 오랜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분이었다.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다세대 주택 2층. 작은 원룸이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방 크기는 고작 6평.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다. 부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간이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하나. 그런데 이상했다. 비좁은 공간이 오히려 자유로워 보였다. 첫날 밤 미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코 고는 소리도 없고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해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다. 그저 고요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고요함. 그녀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다음 날 아침 평생 처음으로 알람 없이 잠에서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다. 새벽 5시에 깨는 몸의 시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미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항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늦잠을 잡았나? 혼잣말이 나왔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것이 자유구나.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때웠다. 상을 차릴 필요도, 누군가를 위해 반찬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는 것이었다. 식당은 일단 문을 닫기로 했다. 이혼 수속을 밟는 동안은 정신적 여유가 필요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 당분간은 생활에 문제 없었다. 미정은 처음으로 시간이 넉넉한 하루를 맞이했다. 뭘 하지? 선택의 자유. 이것만큼 낯선 것도 없었다. 31년간 하루의 스케줄은 정해져 있었다. 새벽 5시 기상, 아침 준비, 식당 개점, 손님 응대, 폐점, 집안일, 잠자리 준비. 반복의 연속이었다. 이제는 달랐다. 아무도 미정의 시간을 요구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처음엔 해방감이었지만 곧 막막함이 찾아왔다. 미정은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다. 항구 마을의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평일 낮에 거리는 한적했다. 가끔 마주치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보였다. 저 사람이 해철이 와이프 아냐? 혼자 다니네. 아, 맞다. 이혼한다던데. 애들 다 키워놓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시선들이 따가웠다. 작은 마을에서 이혼은 여전히 큰 화제거리였다. 특히 여자가 먼저 이혼을 제기한 경우는 더욱 그랬다. 미정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다. 오후에는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도서관에 갔다. 시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었지만 미정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책을 읽을 여유가 없었다. 아니, 여유를 만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소설 코너에서 책을 한 권 뽑아들었다. 표지에 그려진 여성의 뒷모습이 왠지 자신과 닮아 보였다. 조용한 열람실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들렸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다. 도서관이 이렇게 편안한 곳이었구나. 미정은 책을 빌려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때가 되어서야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저물어가는 항구의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다. 밤이 되자 정적이 더욱 깊어졌다. TV를 켜지도 않았다. 그저 침대에 누워 책을 읽었다. 주인공이 남편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였다. 묘하게 공감이 되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미정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늦잠을 자고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는 것. 무엇보다 아무에게도 허락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문화센터에서 서예 교실 모집 공고를 보았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였다. 집에서는 그런 걸 배워서 뭐하게? 라는 말을 들었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다. 등록하고 싶어요. 서예 교실은 매주 목 저녁 7시에 열렸다. 미정은 설렜다. 오랜만에 뭔가를 배운다는 설렘이었다. 첫 수업날, 미정은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다. 교실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몇 명 앉아 있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다. 저는 애들이 다 커서 이제 제 시간이 생겼어요. 저도요. 이제 좀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려고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가정이 있었다. 미정만이 홀로 된 상황이었다. 혹시 결혼은 하셨어요? 누군가 물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이혼했어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рем다. 그들에게 이혼은 여전히 무거운 주제였다. 아, 그렇구나. 힘드셨겠어요. 선생님이 들어오면서 어색함은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 붓을 잡는 법부터 시작했다. 먹을 갈아 한 획 한 획 글씨를 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집중하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 마음을 비우고 쓰세요. 글씨는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미정은 자유라는 글자를 연습했다. 삐뚤빼뚤했지만 자신이 쓴 글자였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다. 하지만 모든 날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다. 가끔 깊은 밤, 홀로 침대에 누워있을 때면 공허함이 몰려왔다.
31년간 익숙했던 소음들 마이너스 해철의 코 고는 소리, 새벽에 들리는 생활 소음들. 마이너스 이 그리워질 때가 있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게 이거였을까?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자유롭긴 했지만 뭔가 허전했다. 누군가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도 함께 웃을 일도 없었다. 식사 시간에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특히 주말이 힘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미정은 홀로였다. 서예 교실 친구들도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미정은 혼자 영화를 보러 갔다. 로맨스 영화였는데 중년 부부의 사랑 이야기였다. 영화 속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갔다. 미정은 영화관에서 눈물을 흘렸다. 나와 해철은 왜 저렇게 될 수 없었을까? 영화가 끝나고 거리로 나오니 커플들과 가족들이 행복해 보였다. 미정은 문득 외로움을 느꼈다.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잃은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한 달 사이에 살이 빠져 보였다. 혼자 먹는 밥은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다. 예전에는 해철과 아이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날 밤 미정은 일기를 써보기로 했다. 오랜만에 만년필을 꺼내들고 공책에 글을 썼다. 자유란 뭘까?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하면서도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 지금의 나는 자유롭지만 외롭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이 맞을까?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항구에서 들려오는 기적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멀어져 갔다. 어디론가 떠나가는 배의 소리 같았다. 미정도 지금 어디론가 떠나가는 배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는 자유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선택의 자유는 동시에 선택의 책임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오롯이 혼자 져야 한다는 무게감이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미정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된 자신만의 삶이었으니까. 설령 외롭더라도 불완전하더라도 이것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끝까지 걸어보고 싶었다. 자유를 만끽했던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다. 2달째에 접어들면서 미정은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 원룸 월세, 생활비, 서예 교실 수강료까지. 수입 없이 나가는 돈만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식당을 다시 열어야 하나? 하지만 예전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계약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새로 자리를 구하자니 보증금이 문제였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큰 돈을 움직이기 어려웠다. 고민 끝에 미정은 반찬 배달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원룸에서는 불가능하니 근처 작은 상가를 얻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예전 식당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었다. 미정인의 반찬이라는 간판을 달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주문을 받아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방식이었다. 인근 직장과 가정집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을 돌렸다. 첫 주문이 들어온 건 개업한 지 일주일 후였다. 근처 사무실에서 김치 5kg와 나물 반찬 몇 가지를 주문했다. 미정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했다. 예전 습관이 되살아났다. 김치를 담그고 콩나물을 무치고 시금치를 데쳤다. 혼자 하는 일이라 시간이 더 걸렸다. 예전에는 식당에서 보조해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다. 어머, 여기가 미정인의 반찬이에요? 첫 주문을 배달하러 간 사무실에서 직원이 반겨주었다. 네, 맞아요. 정성껏 만들었으니 맛있게 드세요. 아, 그런데 혹시 이미정 씨 맞죠? 예전에 항구 쪽에서 식당 하셨던. 아, 네. 맞아요. 아이고, 그럼 그때 그 맛있던 김치찌개. 여기서도 팔아요? 아니요, 지금은 반찬만 만들어서 배달해드려요. 직원의 표정이 아쉬워 보였다. 미정도 마찬가지였다. 뜨끈한 찌개를 끓여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시절이 그리웠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주문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다. 새벽에 장을 보러 가는 일부터가 버거웠다. 예전에는 해철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20kg짜리 쌀포대도 혼자 져야 했다. 아줌마, 좀 도와드릴까요? 시장에서 젊은 상인이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었다. 미정의 허리와 어깨는 점점 아파왔다. 배달도 문제였다. 처음에는 택시를 이용했는데 요금이 만만치 않았다. 결국 중고 경차를 한 대 샀다. 면허는 있었지만 운전 경험이 많지 않아 초보자 마크를 붙이고 조심조심 다녔다. 죄송해요, 길을 잘못 들어서. GPS를 보고 가도 복잡한 주택가에서는 길을 헤맬 때가 많았다. 주문 시간에 맞춰 배달하려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눈에 띄게 상했다. 새벽 4시 기상, 장보기, 요리, 포장, 배달.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일과가 예전보다 훨씬 버거웠다. 혼자 하는 일의 무게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언니, 얼굴이 많이 상했네. 괜찮아. 서예 교실에서 만난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정은 거울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남들 눈에도 피곤이 역력했나 보다. 일이 좀 힘들어서. 무슨 일 하는데? 반찬 만들어서 배달하는 일이야. 혼자? 응. 순이의 표정이 안쓰러워졌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 가게도 힘든데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까? 미정은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막막했다. 매출은 생각보다 적었고 재료비와 운영비를 제하면 남는 게 얼마 없었다. 특히 주문이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가 제일 힘들었다. 이미 만들어 놓은 반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했다. 혼자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고 버리자니 아까웠다. 미정아, 반찬 사업 어때? 동네에서 만난 옛 단골 손님이 물었다. 그저 그래요. 쉽지 않네요. 그럴 줄 알았어. 요즘 반찬 가게들도 많이 문 닫던데. 경쟁이 너무 심해서. 듣고 싶지 않은 소리였지만 현실이었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반찬들과 경쟁하기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었다. 더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예전에 식당을 운영할 때는 사장님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반찬 배달하는 아줌마 정도로 취급받는 기분이었다. 여보세요, 반찬 주문했는데 언제 와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금 출발하려던 참이에요. 30분 후면 도착할 것 같은데. 30분?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바로바로 갖다 주던데. 미정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화 통화였지만 습관적으로 나온 행동이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예전에는 큰아들 민수와 둘째 아들 현수가 집에 와서 함께 차례를 준비했다. 번거롭긴 했지만 가족이 모이는 의미가 있었다. 이제는 달랐다. 아이들은 아버지 쪽에 가서 명절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미정도 이해했다. 갑작스럽게 이혼을 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양쪽을 오가라고 할 수는 없었다. 엄마, 명절에는 우리가 따로 인사드릴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다.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명절상을 차렸는데 이제는 혼자 보내야 하는 명절이었다. 추석 연휴 첫날, 미정은 혼자 작은 차례상을 차렸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였다. 간단한 과일과 나물 몇 가지. 예전에는 온 집안이 북적였는데 이제는 고요하기만 했다. 아버지, 어머니. 딸이 이렇게 됐네요. 제사상 앞에서 혼잣말을 했다. 눈물이 나왔다. 연휴 기간 내내 주문이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미정만 홀로 남은 기분이었다.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다.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피로, 정신적 외로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다. 하루 종일 일에 쫓기다가 침대에 누우면 갑자기 공허함이 몰려왔다. 예전에는 해철의 코 고는 소리라도 들렸는데 이제는 정막만이 있었다. 어느 날 밤 감기 기운이 있는데도 다음날 배달 때문에 약국에도 갈 수 없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어야 했다. 그때 깨달았다. 아플 때도 혼자, 힘들 때도 혼자구나.
예전에는 아플 때 해철이 약이라도 사다 줬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독립이라는 것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 그럼에도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힘들어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오늘도 힘내자.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했다. 피곤에 쩔린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홀로 서기의 무게는 무겁지만 그 무게를 견뎌내는 것 또한 자신이 해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계속 자라고 있었다. 과연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삶일까? 자유와 독립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해철은 미정이 집을 떠난 후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다. 31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차려진 밥상이 없었고 퇴근해도 켜진 불빛이 없는 집이 그를 맞았다. 처음 일주일은 분노가 먼저였다. 도대체 뭐가 불만이었다고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다. 미정이 금세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잠시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이겠지. 며칠 지나면 제 발로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미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제야 해철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아빠, 엄마 어디 계세요?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게 엄마가 잠시 나가 계셔. 잠시요? 벌써 일주일째인데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해철은 선뜻 이혼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아니다. 그냥 친정 좀 다녀온다고 하시더라. 거짓말이었다. 미정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다. 민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2번째 주가 지나면서 해철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생겼다. 먼저 밥 문제였다. 편의점 도시락에 질린 해철은 유튜브를 검색했다. 혼자 사는 남자 요리. 생소한 검색어였다. 평생 부엌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그에게 요리는 외국어나 다름없었다. 계란 후라이부터 시작해볼까? 첫 시도는 참담했다. 기름을 너무 적게 둬서 계란이 팬에 달라붙었고 노른자는 터져서 흘러내렸다. 그래도 먹을 수 있는 형태는 되었다. 이것도 요리라고 할 수 있나? 쓴웃음이 나왔다. 미정이 매일 아침마다 척척 해내던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빨래도 마찬가지였다. 세탁기 사용법을 몰라서 설명서를 찾아봤다. 옷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제량 조절부터 코스 선택까지 신경 쓸 게 많았다. 이런 걸 미정이가 혼자 다 해왔구나. 처음으로 아내의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손길과 신경을 필요로 하는지 깨달았다. 한 달이 지나자 해철의 일상에도 나름의 패턴이 생겼다. 아침에는 토스트와 커피로 간단히 때우고 점심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녁은 집 근처 분식집이나 중국집에서 해결했다. 집안 정리도 스스로 해야 했다. 처음에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다. 청소용품이 어디 있는지, 여분의 이불은 어디에 보관하는지. 미정이 정리해둔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다. 참 체계적으로 정리해뒀네. 옷장을 열어보니 자신의 옷들이 색깔별, 계절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양말과 속옷까지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었다. 미정의 세심함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있었다. 퇴근 후 TV 볼륨을 마음대로 높일 수 있었고 맥주를 마시며 야구 중계를 밤늦게까지 볼 수도 있었다. 아무도 술 그만 마시고 자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주말이 되자 해철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실행에 옮겼다. 등산이었다. 결혼 전에는 종종 산에 다녔지만 결혼 후에는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포기했었다. 정말 오랜만이네. 북한산 입구에서 등산화 끈을 조이며 혼잣말했다. 상쾌한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등산로에서 만난 동년배 남성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산에 와보네요. 저희랑 같이 가실래요? 어차피 같은 코스인데.
해철은 흔쾌히 따라 나섰다. 오랜만에 느끼는 동료애였다. 요즘 은퇴 준비하세요? 아직 몇 년 더 일해야죠. 공무원이라 정년까지는. 아, 공무원이시군요. 좋으시겠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장관이었다. 도시의 복잡함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해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기분 좋네요. 그러게요. 이래서 산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함께 온 사람 중 한 명이 말했다. 혹시 등산 동호회 같은 거 있어요? 네, 저희가 즐거운 산악회라고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요. 관심 있으시면 합류하셔도 되고요. 해철은 망설임 없이 연락처를 교환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이었다. 등산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해철의 주말이 달라졌다. 매주 토요일마다 다른 산을 오르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들이었는데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저도 아내랑 별거 중이에요. 아, 그래요? 성격 차이라고 해야 하나.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해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도 있었다. 그제야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요즘 중년 이혼이 많아지고 있다던데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참고 살았는데 요즘은 인생이 길어지다 보니까 굳이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호회 사람들과의 대화는 해철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결혼 생활에 대해, 부부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독서도 하고 온라인 강의도 들었다.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기도 했다. 요리 좀 배워볼까? 유튜브를 보며 간단한 요리들을 따라 해보기 시작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볶음밥 등 기본적인 것들이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다. 생각보다 재미있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미정이 매일 이런 기분을 느꼈을까 싶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식사를 하다가 문득 미정이 생각났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화가 나서 나간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과의 결혼 생활이 싫었던 걸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31년 동안 미정에게 어떤 남편이었는지, 어떤 아버지였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 미정이 힘들어할 때가 있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 밤새 울어대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지쳐있던 미정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자신은 시끄럽다며 다른 방으로 가버렸었다. 일 때문에 피곤하다는 것이 항상 핑계였다. 집안일은 당연히 미정의 몫이라고 생각했었다. 또 다른 기억들이 떠올랐다. 미정이 같이 영화라도 보러 갈까요? 라고 제안했을 때 집에서 쉬는 게 좋겠다며 거절했던 일들. 서예 교실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런 걸 배워서 뭐하게? 라고 말했던 일. 내가 너무 무관심했나? 해철은 자신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미정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한 적이 거의 없었다. 2달이 지나자 해철에게도 나름의 일상이 자리 잡았다. 아침 요리, 출근, 퇴근 후 간단한 집안 정리, 주말 등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시간에 대한 인식이었다. 예전에는 퇴근 후와 주말이 당연한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도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어느 토요일 저녁 등산을 마치고 돌아와 자신이 끓인 라면을 먹으며 생각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리듬이 생겼다. 하지만 가끔씩은 공허함도 느껴졌다. 무언가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특별한 날들을 혼자 보낼 때, 그럴 때면 미정이 그리워졌다. 우리가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다. 예전과 똑같이 돌아간다면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자신이 변했다고 해서 미정의 마음이 돌아올까? 해철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혼자가 된 시간 동안 자신에 대해 그리고 미정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처럼 이제는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였다.
미정과 해철이 헤어진 지 4달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점에서 큰아들 민수가 두 사람을 모두 부른 자리가 마련되었다.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피할 수 없는 만남이었다. 부모님, 예식장 예약해야 하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민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아들도 이 상황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것 같았다. 미정은 며칠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다. 해철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예상할 수 없었다. 화가 날지, 그리워할지, 아니면 아무 감정이 없을지. 약속 장소는 시내 한복판의 웨딩홀이었다. 미정이 먼저 도착해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예전보다 날씬해 보였다. 혼자 생활하면서 살이 많이 빠진 것이다. 어머니. 민수가 예비 신부와 함께 들어왔다. 뒤이어 해철의 모습이 보였다. 미정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해철도 변해 있었다. 살이 약간 빠져서 얼굴이 갸름해 보였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깔끔했다. 혼자 살면서 자신을 돌보는 법을 익힌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해철이 먼저 인사했다. 어색한 존댓말이었다. 31년을 함께 산 사이가 이렇게 낯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네, 안녕하세요. 미정도 똑같이 존댓말로 답했다. 둘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기류를 민수와 예비 며느리가 눈치챘다. 그럼 예식장부터 보러 갈까요? 민수가 분위기를 전환시키려 애썼다. 예식장 상담을 받는 동안 미정과 해철은 나란히 앉아야 했다. 상담사는 당연히 부부인 줄 알고 설명했다.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세요. 미정이 대답했다. 해철도 고개를 끄덕였다. 혼주복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맞춰 입으시면 더 보기 좋은데요. 상담사의 말에 두 사람 모두 말문이 막혔다. 민수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건 저희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와서 점심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다.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도 합류했다. 양가가 함께하는 첫 만남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어머니예요. 각자 인사를 했지만 상대방 부모는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르는 상황이었다. 민수가 미리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다. 민수 어머니께서 요리를 정말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저희 딸이 요리를 못해서 많이 배워야겠네요.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 많이 하던데요. 우리 사위도 잘할 거예요. 미정이 대답했다. 해철을 힐끔 쳐다보니 그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가 동시에 피했다. 식사 도중 예비 며느리의 아버지가 물었다. 민수 아버님께서는 어떤 일 하세요? 항만 관리 쪽 공무원입니다. 아, 안정적이시겠네요. 어머님은 어떤 일 하셨어요? 식당을 했었는데. 지금은 반찬 배달 일을 해요. 미정의 대답에 상대방 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힘든 일 하시네요. 요즘 자영업이 쉽지 않다던데. 그래도 뭐, 살아가는 거죠. 미정이 씁쓸하게 웃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민수가 두 사람을 따로 불렀다. 아버지, 어머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민수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모님,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미정과 해철은 서로를 쳐다봤다. 민수야,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해철이 말을 시작했지만 민수가 끼어들었다. 아니에요. 제 결혼식에 부모님이 따로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이 얼마나 화목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되셨어요? 미정도 눈물이 났다.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가장 힘든 일을 겪게 하고 있었다.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해철이 말했다. 내가 엄마한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 처음으로 해철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었다. 미정이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아버지. 민수야,
엄마는 31년 동안 우리를 위해 살아왔어. 그런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해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이제야 깨달았다. 혼자 살아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겠더라.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해철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미정이 입을 열었다. 이미 너무 멀어진 것 같아.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엄마, 아버지. 민수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꼭 예전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카페 창밖으로 가을 단풍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해철이 먼저 말했다. 서두를 필요 없으니까. 일단 민수 결혼식까지는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자.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야, 미안해. 내 결혼 준비하는데 부모가 이래서. 괜찮아요, 엄마. 부모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민수의 말에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뭉클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미정과 해철은 결혼 준비를 위해 몇 번 더 만났다. 양가 상견례, 예단 준비, 신혼집 마련 등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찬 사업은 어때? 해철이 물었다.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다. 힘들어요. 혼자 하기엔 버거워서. 도와줄 사람은 없어. 찾고 있긴 한데 쉽지 않네요. 해철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미정의 힘든 상황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등산은 계속 다니세요? 미정도 물었다. 응. 건강에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서. 그래요. 좋은 취미 생기셨네요. 서로의 근황을 묻고 답하는 대화였다. 예전의 부부관계와는 다르지만 최소한의 관심과 배려는 느껴졌다. 결혼식 일주일 전 마지막 점검을 위해 만났을 때였다. 예식장에서 리허설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 가져왔어? 해철이 물었다. 아니요. 날씨가 좋아서 안 가져왔어요. 잠깐만. 해철이 근처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왔다. 그리고 미정에게 건네주었다. 고마워요. 미정이 우산을 받으며 말했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조심해서 가. 해철의 말에 미정이 잠깐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다. 당신도 조심해서 가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빗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다. 우리. 해철이 입을 열었다. 우리. 그냥 좋은 사람으로 지낼 수 있을까? 미정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작게 웃었다. 글쎄요. 해보면 알겠죠. 그래. 서두르지 말고. 해철도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떠났다. 같은 방향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반대 방향도 아니었다. 어쩌면 언젠가는 다시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고 평행선을 그으며 서로를 지켜볼 수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함께 쌓아온 세월과 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었다. 사랑의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깨달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